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기 아이돌 그룹 JKT48은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휩쓸고 있는 한류에 대항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만든 팀이었습니다. 2011년 당시 요미우리 신문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일본의 최고 인기 걸그룹인 AKB48의 인도네시아판인 JKB48이 탄생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JKT48 멤버를 선발하는데 인도네시아의 10대 소녀 1,200명이 응모했고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과한 51명을 대상으로 노래와 춤 심사를 거쳐 멤버들을 뽑았는데 이 프로젝트 그룹을 만든 사람은 일본 연예계의 최고 실력자인 아키모토 야스시였습니다. 당시 아키모토는 완성된 형태의 K-팝 아이돌과 비교할 때 JKT는 노래와 춤 실력이 모자라지만 빛나는 개성이 있으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연예계 최고 실력자였던 아키모토는 대만에도 AKB48의 자매 그룹인 TPE48을 출범시켰고 일본은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J-팝 시장을 확대한 뒤 이 인기를 의류와 화장품 등 제2브랜드 판매 확대로 연결시킨다는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도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J-팝의 전파를 위한 행사를 개최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J-팝을 알리기 위해 썼습니다.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프로젝트 그룹 JKT48이 탄생했을 때 요미우리 신문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음악과 패션 등 K-브랜드가 압도하고 있지만 과거 이 지역에서 잘 나갔던 일본이 JKT48의 탄생을 계기로 J-브랜드의 회복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 동아시아 여성의 동경의 대상은 노래도 춤도 완벽한 한국 아이돌이다. 한국 브랜드의 벽이 두터워 공략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요미우리 신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의 고위 관료 출신으로 일본 개혁을 주장해온 한 정치경제 평론가는 주간 아사히 신문에 한국에 밀리고 있는 일본을 우려하는 이라는 글을 기고했는데요. 주인공은 코가 시게야키입니다. 그는 JKT48과 일본 전기차 패배의 예감이란 글에서 일본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먼저 일본 여성 아이돌 그룹 AKB48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JKT48이 최근 존폐 위기에서 부활하는 데 성공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롤모델인 일본의 AKB48 스타일을 버리고 한국 방탄소년단의 노선으로 전환한 덕분에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아이돌 그룹 JKT48은 방탄소년단과 협업한 미국과 캐나다의 저명 프로듀서 2명을 통해 새롭게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코가는 이렇게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과거 일본 문화 인기는 후퇴하고 한국 문화가 석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에서는 여전히 일본 차가 시장의 90%로 압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의 현대차의 쇼룸에는 인도네시아 젊은 층이 몰려들고 있다. 한국이 굳이 일본 가솔린 차량과 직접적인 경합을 피하고 전기차로 뛰어든 것은 일본이 전기차를 양산할 수 없다는 약점을 들어 선진성을 과시하고 브랜드를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끝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J-팝이 K-팝에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세계에서도 일본이 대패한다는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다. 일본의 전 경제산업성 관료가 통탄한 것처럼 지금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에서는 한국 전기차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87%가 현대의 아이오닉과 호나였습니다. 전기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선전하면서 한국의 기존 내연기관 모델들의 수요도 늘었습니다. 지난 2월 공식 판매를 시작한 현대차 크레타는 그동안 동일차급 선두주자였던 혼다 HR-V를 제치고 2개월 연속 동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젊은 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에 맞춰 현대는 마케팅 전략에 K-팝의 선두주자 BTS를 모델로 세워 젊은 층을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쇼룸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2022년 글로벌 올해의 차 3관왕에 오른 현대의 간판 EV 아이오닉5를 비추는 대화면에 BTS가 등장해 환경 보호를 호소하는 연출은 현대 이즈 쿨이라는 이미지를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에게 심어주었고 이런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2021 인도네시아 국제 오토쇼에서 가장 뜨거운 부스는 현대의 전기차 부스였고 이 오토쇼의 최고 인기남은 방탄소년단의 뷔였습니다. 현대 부스에서는 현지에서 생산된 SUV 크레타 최초 공개를 비롯해 다양한 기술 시연이 펼쳐졌는데 특히 BTS 멤버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현대 X BTS 포토 부스는 긴 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며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특히 BTS의 뷰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인도네시아 소녀 팬들로 현대차 포토부스는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 음악 저널 NME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BTS 멤버는 B이며 B는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BTS 멤버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전기차의 기술력과 뛰어난 디자인 그리고 K-팝 스타의 영향력이 더해져 오랜 세월 일본차가 장악해온 인도네시아 시장의 문이 한국에 열린 것입니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작정한 듯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약 9조 원의 보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승부수를 띄운 이유는 이러다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 산업마저 한국의 주도권을 빼앗기겠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결단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일본은 1991년 소니그룹이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이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에 잇따라 주도권을 내주며 2020년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한국 기업과 중국 CATL 등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 일본 혼다 자동차가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신설하면서 일본의 파나소닉을 제치고 차량용 배터리 분야 세계 2위를 기록 중인 LG에너지솔루션과 손을 잡기로 한 것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심지어 영국에 공장을 둔 도요타는 2030년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가솔린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철수 가능성까지 발표했는데 이것은 전기차로 가고 있는 흐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흐름을 거스르는 행동으로 도요타가 전기차 분야에서 자신들의 후진성만 각인시켰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심지어 최근 일본 매체 니케이는 일본 전기차의 충전 성능이 현대 전기차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니케이는 한국 현대자동차의 신형 전기 자동차는 출력 250kW 이상의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 5분 충전으로 2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다. 반면 일본 도요타와 닛산의 충전 출력은 150kW 이하로 충전 시간은 무려 2배 이상이나 걸린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에는 급속 충전이 가능한 양산형 모델 차량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아이오닉5는 350kW의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면 5분 충전으로 약 220km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일본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고출력 급속 충전 대응에 뒤처져 있습니다. 닛산의 주력 전기차인 아리아의 충전 출력은 130kW에 그칩니다. 아이오닉5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도요타의 신형 BG4X의 출력도 150kW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일본 내 설치된 급속 충전기의 출력이 낮은 것은 일본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맞춰 차량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선 도쿄전력홀딩스의 충전 인프라 계열사 이모빌리티 파워가 급속 충전기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50kW 이하이며 지난해에 이르러서야 90kW 충전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의 상황과 비교하면 크게 뒤처진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2012년부터 전세계 고출력 충전 인프라망인 슈퍼차저를 깔기 시작했고 폭스바겐과 현대차 등이 출자한 독일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회사 아이오니티는 2025년까지 유럽에 약 7,000기의 300kW급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자체 설계도 높은 전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하는데 이 경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본 전기차에 탑재되는 전지나 모터 등은 자국 내 인프라 수준에 맞춰 400V 전압에 대응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포르쉐는 발빠르게 800V의 전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바꿨습니다. 문제는 전지 가격이 전기차 제조 비용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닛산의 한 임원은 800V 전압에 대응하려면 많은 부품을 바꿔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차량 제조 비용이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일본 전기차들이 800V 전압에 맞춰 설계를 변경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국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의 전기차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현대차의 급속 충전 기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들을 넘어서고 현대차가 도요타보다 더 나은 전기차를 시장에 선보이자 일본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9조 원을 배터리 시장에 쏟아부으며 한국에 밀리지 않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J-팝이 K-팝에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한국을 따라잡는데 실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